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100세 이야기 TV 사랑방지기 김만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50년 동안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아온 한 분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협하는 순간 잠들어 있던 과거를 깨우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는 어느 시골 마을. 이곳에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부부가 한 쌍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강수 할아버지와 박영순 할머니 부부였죠. 여보, 신문 좀 가져와요. 그리고 마당에 빨래 널었으면 안으로 들어와요. 영순 할머니의 우렁찬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집니다. 마당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강수 할아버지는 화들짝 놀라 신문을 접으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예, 지금 갑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부부를 보며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강수 씨는 참 착하고 순한 양 같은 사람이야. 영순 씨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도 참 다정하게 따라다니더라고. 실제로 강수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가장 온순하고 말이 없는 분으로 통했습니다. 할머니가 부르면 언제나 총총걸음으로 달려가고 할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때면 고개를 푹 숙인 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어느 날 아침 식탁 풍경도 늘 그랬습니다. 아니, 밥을 그렇게 후루룩 소리내며 먹으면 어떡해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그리고 오늘 마트 가서 된장이랑 고추장 사와요. 알았죠? 예, 꼭 사올. 이렇게 매일 아침이면 할머니의 잔소리와 할아버지의 고분고분한 대답이 오가는 것이 이 집의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 50년을 함께 산 영순 할머니조차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수 할아버지에게는 철저히 봉인해둔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요. 1970년대 초반 젊은 시절에 강수 씨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대원이었습니다.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 했던 그는 3년간의 혹독한 훈련을 거쳐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맨손 격투, 급소 타격, 관절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정신력까지. 그는 당시 부대 내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였죠. 그러나 1978년 전역 후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먹을 쓰는 일은 없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으로 평화롭게 살겠다. 그리고 운명처럼 만난 영순 씨와 결혼하면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묻어버렸습니다. 아내에게조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죠. 영순 할머니는 남편이 젊은 시절 군대에 다녀왔다는 것만 알 뿐 그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신은 그저 나의 남편이고 나는 당신의 아내면 충분해. 강수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의 잔소리는 오히려 행복의 증거였습니다. 생사를 오가던 과거와는 달리 이렇게 평범하게 잔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으니까요. 여보, 또 멍 때리고 있어요? 설거지 좀 해요. 예. 지금 할게요. 그렇게 강수 할아버지는 50년 가까이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긴 채 할머니가 사랑하는 평범한 남편으로 살아왔습니다. 할머니를 무서워하면서도 동시에 세상 그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면서요. 하지만 운명은 가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험을 던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화창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익숙한 길을 걸어가던 할머니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기분 좋은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영감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줘야지. 그런데 길 가운데로 들어서는 순간 할머니의 눈앞에 낯선 세 명의 젊은이들이 나타났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길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담배도 길에서 피우고 쯧쯧. 할머니는 속으로 혀를 차며 조심스럽게 옆으로 비켜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퍽! 담배를 피우던 젊은이 하나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할머니 쪽으로 부딪혀 왔습니다.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은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놓치고 그대로 땅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장바구니 속의 채소들은 사방으로 굴러떨어졌고 할머니는 손바닥과 무릎을 찌으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넘어지면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야, 씨. 늙은이가 길도 제대로 못 보고 다녀. 사과는커녕 넘어진 할머니를 향해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부딪힌 젊은이는 자신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내가. 죄송하지만. 할머니가 아픔을 참으며 말을 하려는 순간 옆에 있던 다른 젊은이가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야, 할망구. 나이 먹으면 눈도 어두워지나 봐.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 우리 형 옷에 손 묻었잖아. 그러게 말이야. 아, 진짜 재수없게 시작하네. 세 명의 젊은이들은 넘어져 있는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 킥킥거리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할머니를 탓하는 그들의 태도에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도 눈살을 찌푸렸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손이.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흩어진 채소들을 주우려 했지만 젊은이들은 그런 할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 갈 길을 가려 했습니다. 야, 우리 가자. 시간 없어. 그러게. 재수없게 늙은이한테 걸렸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멀리서 낮고 차분하지만 묘하게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이들이 고개를 돌려보니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흰머리에 약간 구분 등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죠. 바로 강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마침 할머니를 마중 나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아내가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그 시절의 본능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넘어진 아내를 지나쳐 젊은이들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순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뭐야, 이 영감탱이는? 젊은이 하나가 비웃듯 말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할아버지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이봐, 젊은이들. 강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위압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바다 밑에 숨어있는 거대한 파도 같은 느낌이었죠. 넌 뭔데? 할망구 남편이야? 꺼져, 늙은이. 리더 격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손을 휘저으며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넘어졌으면 일으켜 세우고 사과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뭐? 아니, 이 영감이 진짜 가르치려고 드네. 야, 우리가 만만해 보여. 젊은이 하나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의 어깨를 밀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휙! 할아버지의 몸이 마치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젊은이가 뻗은 팔을 순식간에 낚아채더니 손목을 비틀어 뒤로 꺾어 올렸습니다.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그 속도와 정확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으악! 젊은이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절이 꺾이는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졌죠. 나머지 두 젊은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방금 전까지 힘없어 보이던 노인이 순식간에 그들의 동료를 제압한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쉽게,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말이죠.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갈고 닦은 특수요원의 카리스마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으며 어떤 움직임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이 새끼가. 당황한 다른 젊은이 하나가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을 향한 강력한 직선 펀치였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 주먹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쉿! 할아버지는 상체를 살짝 틀어 주먹을 피했고 동시에 젊은이의 팔꿈치를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그리고는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며 어깨 관절을 공략했습니다. 컥! 두 번째 젊은이도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수천 번 반복했던 관절기와 급소 공격 기술이 몸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야야, 이 할아버지 뭐야? 마지막 남은 젊은이는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접이식 칼이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찌른다. 떨리는 손으로 칼을 휘두르는 젊은이를 보며 할아버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무기를 꺼내든 순간 자네는 큰 실수를 한 거야. 할아버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젊은이는 겁에 질려 칼을 휘둘렀지만 할아버지는 마치 그 궤적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손쉽게 피했습니다. 휙! 탁! 순간적으로 할아버지의 손이 뻗어나가 칼을 든 손목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땡그랑! 그 칼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할아버지는 젊은이의 멱살을 잡아 자신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잘 들어라, 젊은이. 할아버지의 눈은 이제 맹수의 그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와 함께 결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는 내 아내한테, 아니, 어떤 어르신에게도 함부로 하지 마.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이런 짓을 한다면.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젊은이의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때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야. 젊은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살기는 진짜였습니다. 이 노인은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 젊은이는 혼비백산하여 서로를 부축하며 도망쳤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할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 만에 깨어난 본능이 다시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불량배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할아버지는 비로소 아내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평소의 온화한 표정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어디 많이 다쳤어요? 할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옷에 묻은 먼지를 정성스럽게 털어주고 손바닥에 난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좀 까져. 아프지 않아요? 하지만 영순 할머니는 남편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볼 뿐이었죠. 할머니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얗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밥을 차려주고 잔소리를 하고 함께 밭을 가꾸고 손자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할머니가 알던 남편은 온순하고 말이 없고 자신의 잔소리에 고분고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남편이 보여준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 명의 건장한 젊은이들을 단 몇 초 만에 제압하는 날렵한 움직임. 칼을 든 상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날카롭고 강렬한 그 눈빛이 할머니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대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놀란 눈빛을 읽었는지 멋쩍게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놀랐죠?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굴러다니는 채소들을 주워 담고 할머니가 다친 곳은 없는지 계속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소독약 발라야겠어요. 손바닥이 좀 까졌네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남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할머니는 지난 50년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남편은 늘 조용했습니다. 화를 내는 법도 없었고 목소리를 높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앞장서는 법이 없었고 자신의 잔소리에는 늘 고개를 숙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이 위험에 처하자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젊었을 때 뭐 했어요?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죠?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눈을 마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옛날 일은 옛날 일이에요, 여보.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이 모르는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요. 그 사람들한테 칼까지 들었는데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할머니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죠. 하지만 당신이 다칠까봐 더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0년 동안 매일같이 잔소리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남편을 다그쳤던 자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남편은 자신을 이렇게 깊이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험한 순간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숨겨왔던 무언가를 꺼내 보인 남편의 모습에서 할머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집에 가요. 할아버지는 바닥에 흩어진 채소들을 모두 주워 담고 할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노부부의 모습이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이제 남편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할머니는 남편의 옆모습을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구분 등 흰머리, 주름진 얼굴.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가 무엇이든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할머니는 충분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상처에 정성스럽게 소독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따끔할 수 있어요. 참으세요. 아이고,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머니는 상처보다도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약을 발라주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방금 전 3명의 젊은이들을 제압했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연약한 유리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여보. 할머니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당신. 나한테는 왜 그렇게 말 잘 들어요? 오늘 보니까 당신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할아버지는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이 무서워서요. 거짓말. 아까 그 불량배들 제압하는 거 봤는데. 진짜예요. 당신이 제일 무서워요. 할아버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주먹을 쓸 수 있지만 당신한테는 절대 못 써요. 당신이 싫어하실까봐, 당신이 실망하실까봐.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할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을 뿐입니다. 바보 같으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나는 당신한테 잔소리만 하고 살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당신은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었는데. 그게 좋았어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원했던 평범한 삶이었어요. 당신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밭을 가꾸고. 그게 제가 꿈꿔왔던 평화였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늘 조심해야 하고 항상 싸울 준비를 해야 했죠.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말 안 했어요? 당신 과거를? 네. 당신이 걱정할까 봐요. 그리고 그건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지금의 저는 그냥 당신의 남편이고 그걸로 충분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오늘만큼 남편에 대해 깊이 이해한 날이 없었습니다. 여보. 네. 앞으로도 나한테 잘 보일 거죠?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 잔소리 듣는 게 제일 행복한 일인데요. 에이, 거짓말. 하지만 할머니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코를 골며 잠든 남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지키기 위해 50년 동안 참아왔구나. 할머니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손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풍경은 여전했습니다. 여보, 신문 좀 가져와요. 예, 지금 갑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할머니의 부름에 화들짝 놀라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잔소리를 하면서도 그 눈빛 속에는 남편을 향한 깊은 존경심과 사랑이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그 변화를 알아챘는지 전보다 더 환하게 미소 지으며 할머니의 심부름을 해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된장찌개 끓일 건데 두부 좀 사올래요? 알겠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순두부로 살게요. 그리고 마늘도 떨어졌어요. 네, 마늘도 살게요. 아, 그리고 할머니가 말을 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말끝이 부드러웠습니다. 고마워요. 어제 나 지켜줘서. 할아버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강수 할아버지를 순한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순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순한 양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언제든 용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렇게 평범한 듯 특별한 이들의 일상은 계속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50년 동안 평범한 남편으로 살아온 한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잠시나마 과거의 자신을 꺼내 보였던 이야기.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을 새롭게 발견한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숨겨진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젊은 시절 나라를 지키셨던 분들,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오셨던 분들. 하지만 그분들은 자랑하지 않으시죠. 그저 평범하게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가실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께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분명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하시면서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생 100세 이야기 TV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감동과 재미를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인생 100세 이야기 TV가 함께 응원합니다.